안녕하세요. 핸드스택 개발자 조윤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개발자가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 함수를 관리하는 펑션 모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핸드스택의 에크서버 프로그램 기반에서 동적으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서버 인프라를 관리하고 개발자는 코드 작성과 실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점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알려진 AWS의 람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펑션과 같은 서버리스 함수와 유사하지만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거나 트래픽에 따라서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클라우드 제공자들만의 고유 기능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서버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와 C# 언어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 함수 소스 코드는 기능 설정 파일과 함께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의 경우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js의 버전과 종속된 패키지에 따라서 C샵의 경우에 에크 프로그램과 펑션 모듈의 프로젝트에 종속된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함수 개발자는 외부 종속성을 사용해서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 웹사이트의 배경 지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경우에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독립된 노드 프로세스 기반의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노드.js 생태계의 npm 패키지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고 크롬 개발자 도구로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문자열 변수로 관리를 해서 실행하는 간단한 예제인데, 이와 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펑션 모듈에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거래 함수로 동작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tHub 웹사이트에 보면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환경 설정 예시와 어싱크 키워드 기반의 비동기 함수와 콜백 함수 기반의 동기 함수 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샵은 정적 타입 언어로 컴파일 시점에 타입 오류를 잡아내는 특징이 있는데, 업무 함수는 이 기능을 .NET 코어에 추가된 로즐린이라고 불리는 .NET 컴파일러 플랫폼 SDK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 구문하고 의미 체계를 유효성 검사를 한 다음에 코드의 세부 모델을 빌드를 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즐린 컴파일러는 빌드된 모델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에서 실행 가능한 어셈블리 출력을 내보내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개념을 활용해서 펑션 모듈은 C# 코드를 단순한 텍스트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처음 요청이 수신이 되면 다음 과정으로 동적으로 C# 코드를 컴파일해서 빌드된 어셈블리를 메모리에 유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요청부터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어셈블리에서 업무 함수를 리플렉션으로 실행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한 예시로 표현하면 다음의 코드는 C# 함수를 문자열 변수로 관리해서 실행하는 간단한 예제인데, 대략 이런 방식으로 C# 코드를 동적으로 컴파일해서 실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헬로월드 클래스의 콘솔에 헬로월드 텍스트를 출력을 하는 say hello 메서드가 있는 C# 코드를 구문 트리로 변환하면 이 코드가 동작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속 라이브러리와 메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실행 중인 에크 프로그램에 이미 로드된 어셈블리를 불러와서 참조로 활용한 다음 구문 트리에 변환된 정보와 함께 컴파일 정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파일 정보에서 어셈블리를 얻어내서 메모리에 유지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얻어낼 수 있고, 이후에 이 인스턴스에서 업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원인이 되는 자세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된 어셈블리를 얻어내면 C샵의 리플렉션 기능을 활용해서 업무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플렉션 기능은 .NET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메서드 실행과 관리를 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문자열로 구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핸드스택 기반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업무 화면에 필요한 개발 영역의 90%를 데이터베이스 쿼리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요청을 처리해야 하거나 외부 서비스 연계에 대한 부분을 업무에 따라 로직을 다르게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업무 서버 함수를 개발하면 됩니다.
핸드스택 내에서 권장하는 업무 서버 함수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백엔드의 고유 기능을 처리하거나 외부 서비스와 연계하고 정기적으로 반복 수행해야 하는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할 때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자바나 파이썬과 같은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작성하는 소스 코드는 자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보안과 코드 품질 관리 측면에서 파일 로그를 남긴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연계, 핸드스택에 대한 거래 호출에 대한 기능은 공통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펑션 모듈의 업무 함수에서 에크 프로그램에서 관리 중인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연결 문자열을 얻어내기 위한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먼저 설정해야 하는데, 설정 파일의 위치는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듈의 펑션 모듈에 있는 모듈 제이슨 파일의 펑션 소스 항목에서 관리할 수 있고, 지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DB 클라이언트 모듈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이 SQL 서버, 오라클, MySQL, PostgreSQL, SQLite가 있습니다. 펑션 모듈에서 업무 함수 기능을 처리한 후에 결과를 반환하는 소스 코드를 거래 함수로 동작하도록 소스 코드와 함께 동일한 이름의 제이슨 설정 파일로 관리하며 작성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함수 기능 정의 파일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함수에 대한 식별자를 구분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프로젝트 트랜잭션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 이 함수가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문자열을 콤마를 구분해서 여러 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어떠한 개발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지 C샵과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이 함수에 대한 식별을 위한 gf02를 이렇게 부여를 하게끔 되는데, 보통 이러한 구분자들은 앞에 있는 G에 대한 의미는 기능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F 같은 경우에는 펑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구현 구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gf01은 서버 데이트라고 하는 매개 변수와 서버 네임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함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기능 정의에 따라서 메서드명을 gf01로 되어진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대한 기본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Node.js의 최신 문법에 따라서 어싱크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되어지는 매개 변수가 콜백, 모듈 아이디, 파라메터스, 데이터 컨텍스트로 구성되는데, 콜백 함수는 실행 결과를 반환하는 역할을 동기 함수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의도된 오류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아이디는 현재 함수의 고유 아이디로 전역 정보에 접근하거나 로그 정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것 외에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된 C# 코드도 문법만 다르게 구성되었을 뿐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함수 실행 결과를 반환할 때 제한이 한 가지가 있는데, C# 언어의 경우에는 반환 타입을 반드시 데이터 셋으로 명시해야 하고, 자바스크립트에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펑션 모듈에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이슨 결과 구조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파라미터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되는 요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컨텍스트에서 함수 기능 정의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발 언어 모두 업무 함수 처리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팀의 기술 스택과 성능 요구사항, 개발자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핸드스택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경험은 C샵은 정적 타입 언어로 컴파일 시점에 타입 오류를 잡아낼 수가 있고, 코드의 안정성과 유지보수성이 높아서 런타임 성능이 자바스크립트보다 우수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도구와 함께 단넷 기술 스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디버깅 과정이 약간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실시간 배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에크 프로그램과는 별도의 노드 프로세스로 함수 기능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또는 원격으로 디버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배포할 때 노드 프로세스의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따라 잦은 변경이 필요하다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알림톡 시스템 연계, 오픈 API, 데이터베이스 연동 등등 외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권장하고 있고, 파일 백업이나 보고서 관리, PDF 변환 등등 내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는 C# 함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데모로 자바스크립트와 C# 함수로 개발을 하게 될 때 권장 개발 가이드를 라이브 코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 함수 권장 개발 가이드를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탐색기로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의 모듈 펑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모듈 제이스 설정에 노드 엔드 v8 옵션을 인스펙트로 바꾸고 npm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신 자바스크립트를 복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노드 피처 테스트라고 하는 서버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 모듈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거래 함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현재 이제 요청하려고 하는 gf01 기능 함수를 파라미터를 던져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디버깅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기를 실행을 하고 난 뒤에 핸드스택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펑션 모듈에 모듈 컨피그에서 여기에 디버깅 가능하도록 인스펙트 옵션을 부여를 합니다. Node.js에 인스펙트 옵션을 부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모듈의 펑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끔 되면 여기에 패키지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에크에서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 씬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 Node.js에서 실행을 하는 씬 자바스크립트를 현재 위치에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복사를 진행을 하게끔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에크 서버를 그냥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펑션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로컬에 있는 핸드스택 함수를 호출하게끔 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CSF는 C# 기반의 함수를 호출하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을 하게끔 되면 이렇게 다른 결과를 호출해 반환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스는 펑션 모듈 디렉토리에 보면 이렇게 펑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개의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능을 직접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테스트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개발 목적으로 노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스 코드를 열면 사실 소스 코드 내용은 좀 긴데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핸드스택의 업무 함수를 똑같이 재현하기 위한 함수를 제가 따로 만들어 둔 부분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서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렉토리로 펑션 디렉토리에 가보면 여기에 노드 피처 테스트라고 하는 서버를 이렇게 8080 서버로 실행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8080 서버에 대한 응답값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트 번호를 8080으로 바꾸고 호출을 하게끔 되면 현재 Node.js에서 실행한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Node.js 함수를 디버깅하기 위해서 아까 에크 서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인스펙트 크롬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하게끔 되면 아까 에크 서버로 구성을 하기 전에 펑션 모듈에 노드 앤드 v8 옵션을 인스펙트 옵션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있는 8080 포트를 쓰는 것을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노드 개발자 도구를 실행을 하게끔 되면 여기 디렉토리에 그 피처 메인 여기에 있는 소스는 여기에 있는 JSF010의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디버깅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8000번 포트로 바꾸고 JSF로 호출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누르고 이제 거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혀서 현재 넘겨진 매개 변수가 모듈 아이디는 어떻게 되고 현재 화면에서 어떤 값들이 넘어왔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컨텍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커넥션 스트링이 SQLite, SQL 서버, MySQL 3개에 대한 정보가 커넥션 스트링으로 넘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정보는 피처 메인 JS는 여기를 보면 이 거래 함수는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fn010204를 호출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모듈 제이슨의 F01, fn02, 04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펑션을 개발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실제 이제 업무 함수가 이미 운영 환경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Node.js의 장점은 별도의 파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패키지를 테스트한다거나 뭐 여러 업무 로직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피처 테스트 JS를 디버깅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8080 포트로 실행하고 있는 서버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인스펙트 옵션을 부여를 해서 실행을 하게끔 되면 현재 이 서버 자체도 이제 디버깅 모드로 실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포트 번호를 다시 바꿔서 호출을 하게끔 되면 현재 제대로 응답이 되어져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잠시 기다려 보면 이 크롬 개발자 도구가 실제 이제 기존에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하나가 더 뜨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 호칭을 하고 8080을 이용해서 거래가 지금 제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트
벡터를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그러면 다시 네, 지금처럼 이렇게 노드 서버로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버그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에서 거래를 호출을 하게 됐을 때 디버깅이 가능하고 넘겨지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똑같이 구성되어서 넘겨져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간단한 유틸리티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을 이제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윈도우 배치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호출하게 됐을 때 똑같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 개발자 도구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가면서 이게 내가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대한 요청과 응답을 바로 콘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만들게 될 때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C# 함수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르게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펑션 컨트롤러와 같은 API 컨트롤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디버깅을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펑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실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TST020 테스트 화면을 통해 가지고 호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 연결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디버깅하는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 피처 메인 C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컴파일 과정이 없는 단순한 텍스트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을 디버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PI 컨트롤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실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함수 영역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서버는 실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TST020 화면을 통해서 여기에 로컬의 펑션 API 컨트롤러를 실행하는 이 구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아까 이거였나? 네, TST 이렇게 맞춰놓고 호출을 하게끔 되면 실제 API 컨트롤러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연결에 에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게끔 되면 그 이후에 펑션 컨트롤러에 이 위치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실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디버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 함수를 작업을 하게끔 될 때 서버에서 남겨지는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서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놓고 호스트 네임을 네, 이것까지는 굳이 여기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컴파일을 하게끔 되면 기존의 프로그램은 잠시 내려놓고 이거를 빌드로 하고 난 뒤에 서버를 다시 재기동을 하고 난 후에 함수로 출하게끔 되면 이런 식으로 서버에서 응답되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이제 확인을 했으니 이 부분을 작업을 한 거를 이 위치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라인이 지금 바뀌게 됐는데, 얘를 이제 저장을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소스를 바꾸는 여기 위치가 아니라 여기를 바꿔야 되죠. 현재 실행 중인 서버 위치에 여기에 모듈의 펑션 위치로 컨트랙트에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바꿔야 되니까 아까 변경했던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게끔 되면 이 상태에서 아까 010의 CSF 반영이 지금 안 됐죠? C샵 함수의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개발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C샵이 컴파일 기반의 언어이다 보니까 펑션 컨트롤러와 같은 API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최종 결과를 C샵 함수 스크립트에다가 붙여 넣게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컨트롤러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화면을 TSD020 화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디버깅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엑서버 프로그램을 프로세스 연결을 통해서 디버깅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펑션 컨트롤러에 대한 소스를 보게끔 되면 내가 만들어줘야 될 주요 함수 코드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TSD020 화면에서 단순하게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함수 결과가 나타나게끔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전달되어지는 서버 변수 값이 아니라 현재 실제 서버에 대한 시간으로 바꾸게끔 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펑션 컨트롤러의 API 함수가 정상적으로 서버의 날짜를 반환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마우스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F9번을 누르면 되어지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연결에 엑스서버 프로그램을 이렇게 디버깅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호출하게끔 되면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되어지는 값과 데이터 컨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핸드스택의 서버 함수로 동작을 했을 때 전달되어지는 파라미터와 동일한 구조로 넘겨지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만들어진 결과가 실제 나중에 함수에다가 반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만큼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에 반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서버의 컨트랙트의 펑션에 있는 위치를 보면 여러 가지 함수 스크립트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위치에 내용을 이렇게 붙여서 넣게끔 되면 내용이 수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는 순간 기본값은 그 함수 C#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바뀌게끔 되면 기존의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함수 소스를 내리고 다시 갱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를 재시작하지 않고 아까 tst010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되면 csfgf01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됐을 때 실행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타임 시에 동적 컴파일이 오류가 난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법이 그 비동기를 내가 지금 썼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함수로 적용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업무함수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정보와 설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펑션 모듈에서 관리하는 소스코드와 설정 파일은 매번 요청할 때마다 파일을 읽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에크 프로그램의 인메모리에 캐시가 되어서 대량의 거래 상황에서도 빠른 처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 함수를 개발을 하다 보면 파일 로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연동, 핸드스택 거래 호출, 오픈 API 호출과 같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들은 핸드스택 내 공통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참고하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체크업 모듈의 펑션 업무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실무에 적용되는 C# 기반의 업무함수 개발 예제를 참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